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또 저희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명절 추석도 있고 그리고 한글 축제도 연휴 기간에 또 있고 그리고 그제 여러분들이 국가가 마음이 든다고 걱정할 만큼 전자정보 화재로 일부 망신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요즘에 또 세정보 문제도 어제 시민단체에서 브리핑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우리 세종시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볼 시간이 연휴 시작되기 전인 오늘은 내일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브리핑실에서 그냥 말씀하는 것보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정도 좀 만들고 떡도 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드시도록 좀 준비도 하면서 무엇보다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연휴를 맞이하는 게 옳겠나 벌써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시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어떤 정치를 떠나서 하나된 자리에서 우리 내년도에 세종시의 재정 또 현안 사업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시간들 모습이 참 좋았는데 그동안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 서명 운동도 어느 한쪽에서만 좀 진행되는 감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저는 2004년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에 21년 만에 찾아온 정말 절체절명의 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수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보다는 좀 그런 정치권이 같이 맞대고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같이 가는 추석 명절 이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현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하고 같이 간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간담을 가졌는데요. 간담의 내용은 우선 내년도 2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잘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통과뿐만이 아니라 그 기재부 시스템에 빠져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헌법을 얘기하기는 너무 과하고요. 특례법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특례법이나 지금 법이 황운하 의원 쪽에서도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게 제안이 돼 있고 또 강준현 의원 쪽에서도 제안이 돼 있고 두 가지로 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연합해서 또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주된 내용 속에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를 어떻게 할 거냐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내용이라든가 국가상징구역 부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부세 부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걸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걸 좀 통과시켜달라라는 얘기가 서로 같습니다. 헌법 개헌에 관한 문제는 저는 변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개헌을 기다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기다렸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개헌은 개헌대로 투트랙으로 추진을 하되 대통령 제2지무실과 그리고 국회의사당 변함없이 올해도 국회의사당 한 1,000억 들어가 있고 965억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변함없이 추진을 해서 개헌의 모양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세종시가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고 또 이번에 정부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편을 통해서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와서 실질적인 행정수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나가자라고 하는 데는 변화였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나눠보겠습니다. 금강수목원 1만 명 시민 서명 받은 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세종시에서 민간 매각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민간위원회 꾸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세종시 입장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자연휴양림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민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주의도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충남도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충남도 입장은 산림환경연구소죠. 산림박물관. 산림박물관은 청량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했고 청량의 산림박물을 짓겠다라고 도지사로서 약속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림박물관을 팔아가지고 짓거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충남도에서 가장 좋겠죠. 우리 충남 김태훈지사도 그걸 팔아서 하겠다. 민간 매각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산림청이 우리를 소유하면서 산림 환경에 맞는 국민들의 어떤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그러면 충남 도내에 있는 국유지와 여기가 도유지니까 교환하자 이런 제안도 했지만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을 필요로 하고 산림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민간한테 매각하고 그리고 산림방법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남도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마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어떤 민간이 무엇을 줄 거니에 대해서 아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예리한 관찰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거나 너무 영리에 치이치는 그런 시설을 짓는다면 우리로서는 허가를 주지 않거나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좀 난색을 표명하고 산림청에서도 좀 난색을 표명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도시의 그 특별 대결을 활용해서 행복청이 그 소유를 사고 그리고 사는 곳에 산림청이 적당에 맞는 산림 무엇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갈 텐데 이게 뭐 민간인들이 국가에서 사가지고 무조건 우리한테 해주라 이게 이렇게 부처 간의 협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으셨으면 저한테 난 아직 못 받았는데 충남도에도 좀 제출하세요. 왜 세종시에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또 소담동에는 교통 운전면허 시험장도 그렇고 이게 저는 뭐 그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 nim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곳인데 19살이 되는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청준화 대상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차들이 빽빽거리 다니고 또 위험성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무조건 수행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역 주민들한테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불편에 따른 지원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동면에 친환경 우리 종합사업 쓰레기 그 매각장 그 신도시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럼 쓰레기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다행히 전동면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설득도 하고 애를 많이 써서 이제는 이해를 해주셔서 받아주셨기 만큼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 지역에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걸 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보내라. 그렇다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균형이고 아까 생활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필요도 하고 서로가 양보가 타협해야 된다 하지만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고속도로망을 말하자면 구축하겠다. 객조를 투입하겠다. 지금 AI가 앞으로 시대에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누가 AI를 먼저 개발하냐가 바로 다음 세기의 주요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AI 어떤 시대를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정부 전자정보 그것도 화제가 났습니다만 그것도 데이터 센터라고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오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 앞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욱더 국가가 다 데이터 센터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들이 투자하고 민간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한없이 외곽에만 있어라 그럴 수가 없는 시설이잖아요. 도심 데이터 센터도 있는 것이고 생성형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저 외곽에 크게 높게도 자리 잡는 것이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고속도로 어땠습니까? 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찬성한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고속도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AI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센터고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 딴 데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도 지역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소음이다, 전자파다, 그런 열섬 현상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려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큼 걱정하고 있는 만큼의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라 하는데 그 설명을 듣기를 거부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회를 1차 지금 유보시켰고 그리고 2차 또 가지려고 하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미뤄드려라. 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라.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 쟁점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반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시정 발전에 앞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문정연화 시정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요. 좋은 건 우리 집으로 좋은 건 다 우리 지역으로.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나쁜 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 그러는데 합의도 필요하고 이해와 양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관해서는 사업자들, 전 지역 주민을 편해져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되 그러나 큰 길은 큰 목표를 해서 나아갈 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